저 자연의 원장 조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더 받으려고. 예.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만성 신부전증 자연치유 가능하다입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 치유 사례도 올리고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들 오셔서 이번에 저희 경주에서 이제 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했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동안 산에서 이제 자연치유를 하면서 한의사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또 이게 제가 복장이 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의사입니다. 의사고 사실 이게 현대의학으로 이제 이 병이 잘 치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로 이제 그동안 거의 90% 정도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다녀가셨고, 경주에 그동안 10년 동안 입원하신 분이 한 3,0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90%는 거의 3, 4기 암 환자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암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난치병 환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질환들도 사실은 현대약으로 불치병, 난치병에 해당되는 병들도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또 다 가능해지고 또 이렇게 요즘 특히 또 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특히 이제 이제 말기 만성 신부전증이 되면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부전증을 혈액 투석 없이 이식하지 않고도 또 신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오늘 그 치유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신장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면요. 신장 기능은 이제 우리 몸에서 한마디로 혈액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 중에 있는 노폐물이나 대사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서 배출을 소변으로 배설을 하죠. 얼마나 그러냐면 하루에 10말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장이 고장이 나면 한마디로 필터죠.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가 사구체인데 노폐물 독소가 제대로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액에 쌓여서 이곳저곳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게 사구체 하나입니다. 우리 신장이 두 쪽이 있죠. 그죠?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두 개나 있는데, 신장 한 개에 이 사구체가 100만 개가 있습니다. 총 2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죠. 사구체 한 개가 이제 여기가 사구체고요. 얘가 싸고 있는 게 사구체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거쳐서 소변으로 빼주고요. 다시 걸러서 혈액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걸러주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 사구체는 한마디로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입니다. 얘가. 이렇게 모세혈관 덩어리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신장은 빗덩어리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은 이 사구체가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걸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생기는 증상들이 이렇습니다. 체내에 질소 화합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걸러주지를 못하니까요. 요독증이 생깁니다. 요독증 증상이 식욕부진, 구역질, 영양실조 부정, 호흡곤란, 피로감, 어지러움증. 그리고 또 이제 대사나 내분비 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뼈에도 이상이 생기고 빈혈이란 내분비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이 당뇨병이고요. 당뇨합병증으로 오죠. 두 번째는 고혈압이 1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 신장염이 14.5%.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혈관 질환을 만드는 원인들이죠. 고혈압, 당뇨, 화병증으로 혈관 질환이 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고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들, 염증 때문에 또 사고체가 망가지거든요. 사고체 신염, 신증후군도 해당이 됩니다. 만성 신장염은 뭐 이게 세균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것이 사고체 신염과 신증후군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신장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염증으로 생기는 만성 신부전증이 되는 거죠. 이제 검사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검사는 이제 요 검사를 해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소변만 받아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죠. 혈뇨나 단백뇨가 생기면 무조건 신장 사고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걸 방치해서 이제 만성 신부전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 검사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걸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BUN 크레아티닌이라고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제 사고체에서 걸러내는데 그게 우리가 혈액 중에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나이트로겐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그게 BUN이고요. 크레아티닌도 단백질 대사산물입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면 신장 기능이 망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 두 가지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GFR이라는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신장 기능이 몇 %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고 방사선으로 우리 CT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정상 수치는 80에서 1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100이니까 100이 정상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몇 프로가 망가지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1단계가 90이고 2단계가 60에서 89%, 3단계가 30에서 39%. 요 이상 넘어가면 이제 신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단계에서 15에서 30, 29, 이거는 심각한 손상이 온 겁니다. 뭐 거의 90% 이상 망가진 거죠. 4단계가 되면 15 밑으로 떨어지면 신장 이식이나 이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치를 보고 그냥 신장 기능이 몇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 기준치로 보니까 몇 %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확한 거는 몇 %가 아니라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만성 신부전증으로 정상이 이제 가운데 거고요. 이렇게 이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면서 쭈그러듭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을 동반합니다. 이거 자체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이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혈혈성 심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신부전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 신질환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 질환이 오는데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분포된 곳이 신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이 망가지고 또 이제 망막이 모세혈관이죠. 여기가 이제 망가지니까 망막증이 와서 눈이 침침해지는 겁니다.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 망막증 등 당뇨 합병증이 흔하게 오고 그 치료가 더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심병변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이런 합병증이 동반이 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일반적인 만성 신부전증 치료는 일단은 합병증 치료, 심혈관 질환이나 합병증에 대한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빈혈이 생기고 영양 부족, 골 질환, 신경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합병증에 대한 치료일 뿐이지 근본적인 신장
부전에 대한 치료는 안 되는 거죠.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하거나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인 질환이 되는 고혈압, 당뇨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염증이 또 원인이 되면 염증 치료하고 뭐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혈당 조절하고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하고, 예. 근데 이렇게 해야 또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